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다 보면 이게 나라냐? 하며 탄식하신 적 한두 번 아니셨죠? 밤에는 무서워서 문 꼭 잠그고 택시 탈 때마다 바가지 걱정에 심장이 벌렁벌렁.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막힌 도시가 우리 대한민국에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깜짝 놀라고 유럽 사람들도 눈 비비고 다시 봤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기적의 도시. 택시기사가 거스름돈까지 정확히 돌려주고 밤 11시에도 혼자 바닷가를 거닐어도 아무 일 없고 식당에서 지갑을 놓고 나가도 누가 슬쩍하지 않는다는 그 전설의 장소. 외국인들이 아니 이게 진짜냐? 하며 혀를 내두르고 세계가 부러워 입이 떡 벌어졌다는 바로 그 도시 이야기.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고 국뽕이 솟구치는 이 이야기를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존심을 높여드릴 특별한 이야기. 신나는 마음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해안도시 범죄 예방을 전담하는 행정 전문가 리사 앤더슨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건 잊을 수 없는 사건 때문이에요. 3년 전 제 여동생 케이티가 마이애미 사우스 비치에서 밤늦게 혼자 걷다가 괴한에게 습격당했거든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일로 케이티는 지금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해안도시의 야간 치안에 대해 깊이 연구하게 됐죠. 그런데 직장에서 저를 괴롭히는 동료가 있었어요. 제임스 윌슨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승진을 놓고 경쟁하는 라이벌이기도 했고요. 제임스는 기회만 있으면 저를 깎아내리려 했어요. 특히 제가 아시아 도시들의 치안 시스템에 관심을 보일 때마다 비아냥거리곤 했죠. 어느 날 부서 회의에서 제가 한국 부산의 낮은 범죄율에 대해 발표했을 때였습니다. 제임스가 냉소적인 웃음을 띠며 말했어요. 리사, 정말 순진하네요. 부산의 치안 통계, 그건 다 조작된 숫자일 뿐이에요. 아시아 국가들은 체면 때문에 범죄 통계를 축소 보고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특히 밤에는 더 위험할 거예요. 마이애미처럼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케이티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날 밤의 공포가 다시 살아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임스의 편견에 찬 시선과 동료들의 의심스러운 표정들이 저를 더욱 자극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부산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요. 만약 제임스 말이 맞다면 인정하겠지만 만약 부산이 정말 안전한 도시라면 그 비결을 찾아내서 마이애미에 적용하고 싶었어요. 케이티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혹시 제임스 말이 맞다면 어떡하죠? 혹시 저도 케이티처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자존심과 여동생을 향한 사랑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케이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조심해. 혼자 다니지 말고 밤에는 절대 나가지 마. 케이티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모든 의문을 해결하겠다고요. 부산이 정말 안전한 도시인지 아니면 제임스 말처럼 허상에 불과한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김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이애미 공항에서 겪었던 수많은 사기꾼들과 호객꾼들이 떠올랐거든요. 짐을 찾고 나서 출구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곧 택시기사들이 몰려들 거야. 바가지 요금을 부를 테고 어쩌면 위험한 곳으로 데려갈지도 몰라. 그런 생각으로 가방을 꽉 움켜쥐고 나왔는데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공항 안내원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서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너무나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였어요. 마이애미에서라면 벌써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시끄럽게 호객 행위를 했을 텐데 말이죠. 저는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해운대 호텔로 가야 하는데요. 택시 승강장은 저쪽입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그분은 친절하게 방향을 알려주고는 조용히 사라졌어요. 강요도 없고 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첫 번째 놀라움이었죠. 택시 승강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질서정연하게 줄을 선 사람들과 차례를 기다리는 택시들. 아무도 제게 다가와서 호객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순서가 되자 택시기사 아저씨가 짐을 도와주며 말했어요. 어디로 모셔드릴까요? 해운대 그랜드 호텔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택시에 타자마자 기사 아저씨가 피식 웃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쫄깃했습니다. 아, 시작됐구나. 외국인이라고 바가지를 씌우려는 건가? 케이티가 당했던 그날 밤이 다시 떠올랐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왜 웃으시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기사 아저씨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가방을 그렇게 꽉 껴안고 계셔서요. 여기는 안전하니까 편하게 앉으세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쉽게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마이애미에서는 택시 안에서도 항상 경계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창밖 풍경을 보며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도 거리가 너무 평화로웠어요. 마이애미라면 이 시간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질 텐데 말이죠. 부산의 거리는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기사 아저씨도 음악을 틀지 않고 조용히 운전에만 집중했어요. 부산은 항상 이렇게 조용한가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기사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밤에도 안전해요. 여성분들도 혼자 다니시거든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창밖을 보니 늦은 시간인데도 혼자 걷는 여성들이 보였습니다. 마이애미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호텔에 도착해서 요금을 확인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미터기 요금 그대로였거든요. 팁을 주려고 했더니 기사 아저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안전한 부산 여행 되세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작은 균열이 일어났어요. 제임스의 말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호텔에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섰을 때 프런트 직원분이 해주신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해운대 해변 산책 추천드려요. 밤에도 아름다워요. 밤에 해변 산책이라니. 마이애미에서라면 절대 권하지 않을 일이었죠. KT도 그날 밤 해변가를 걸으며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제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해변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혼자 산책하는 여성들이 여러 명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괜찮은 건가?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는 창가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았어요. 마치 감시자가 된 것처럼 해변을 내려다보며 지켜봤습니다. 30분, 일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커플들,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사색에 잠긴 사람들이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KT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언니, 잘 도착했어? 밤에는 절대 나가지 마. 무서워. KT의 메시지를 보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전 그날 밤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병원 응급실에서 떠는 KT를 안고 있던 제 자신의 모습. 그리고 다신 밤에 혼자 나가지 않겠다고 울먹이던 KT의 목소리가 생생했어요. 괜찮아. 호텔에 있을게.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한 여성이 혼자 조깅을 하다가 다른 조깅하는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마이애미에서라면 서로 경계하며 피해갔을 텐데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저기 나가고 싶은 마음과 무서워하는 마음이 계속 충돌했습니다. KT의 트라우마가 저에게도 그대로 전이된 것 같았어요. 밤 12시가 넘어서도 해변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데이트하는 커플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모두가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어요. 제가 가져온 범죄 통계 자료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부산의 야간 범죄율, 특히 여성 대상 범죄율이 마이애미보다 현저히 낮다는 수치들. 제임스는 이 모든 게 조작이라고 했지만 창밖 풍경은 그 통계가 거짓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국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창문 너머로 본 부산의 밤은 제 편견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내일은 용기를 내볼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해운대의 평화로운 밤 풍경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시간대 지하철을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이애미에서는 대중교통이 그리 발달하지 않아서 지하철 경험이 많지 않았지만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봤을 때의 기억은 끔찍했거든요.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하고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죠. 서면역에서 2호선을 타려고 플랫폼에 섰는데 첫 번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는데도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자 내리는 사람들을 먼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차례차례 탑승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뉴욕이었다면 벌써 난리가 났을 텐데 지하철 안은 꽉 찼지만 사람들의 표정이 험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그때 제 앞에 할머니 한 분이 타셨는데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마이애미에서라면 노인분들이 대중교통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앉아있던 20대 남성이 바로 일어나더니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고맙다, 아가야.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단순한 자리 양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배려와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마이애미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특히 출근 시간에 피곤한 상황에서도 기꺼이 양보하는 모습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해운대역에서 내려서 길을 찾고 있는데 제가 헤매는 모습을 본 중년 남성분이 다가왔어요. 순간 제 몸이 굳었습니다. KT가 당했던 그날 밤의 기억 때문이었죠. 낯선 남성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었어요. 실례합니다. 어디 찾으세요? 정중하고 친절한 목소리였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어요. 아,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아, 저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5분 정도 걸려요. 혹시 처음 부산 오셨나요? 네, 맞아요. 그럼 조심히 다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부산 사람들은 친절해요. 그분은 자세히 길을 알려주고는 웃으며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단지 도움을 주고 싶어서 다가온 것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과 의심들이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모든 낯선 사람이 위험한 건 아니구나. 도움을 주려는 선한 사람들도 있구나. 해변으로 걸어가는 동안 계속 그분의 말이 떠올랐어요. 부산 사람들은 친절해요. 그저 관광객에게 하는 인사치레일 수도 있었지만 그 진심 어린 목소리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KT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KT야, 부산 사람들 정말 친절해. 길 잃었는데 도와줬어. 언니 조심해. 너무 믿지는 마. KT의 답장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자매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다시 한번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곳에서는 다를 수도 있겠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업무용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부산의 치안 시스템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현실과 비교해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서류 몇 장이 날아갔어요. 아, 안 돼. 급하게 일어나서 날아가는 서류들을 쫓아갔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은 잡을 수 있었는데 중요한 통계 자료가 담긴 폴더 하나가 모래사장 쪽으로 굴러갔어요. 그걸 주우려고 가방을 벤치에 두고 뛰어갔습니다. 서류를 찾는데 10분 정도 걸렸어요. 모래 사이에 끼어있는 종이들을 하나씩 꺼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가방. 급하게 벤치로 돌아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가방 안에는 여권, 지갑, 노트북, 그리고 이번 출장의 모든 자료가 들어있었거든요. 마이애미에서라면 절대 가방을 혼자 두고 갈 수 없는 일이었죠. 벤치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불안해졌어요. 그런데 벤치 근처에 낯선 남성이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제 가방 바로 옆에 말이에요. 끝났다. 가방이 털렸을 거야. KT가 당했던 그날 밤의 공포가 다시 밀려왔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가가야 했어요. 저기 실례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자 그 남성이 고개를 돌렸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평범한 회사원 같았습니다. 아, 혹시 이 가방 주인이세요? 네, 맞아요. 아까 급하게 뛰어가시는 걸 봤어요. 가방이 걱정되셔서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얼마나 의심에 가득 차 있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외국인이라 더 걱정됐는데 부산에서는 이런 거 당연해요.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그분은 자연스럽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조심해서 다니세요. 부산 여행 즐겁게 하시고요. 그렇게 말하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그분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방을 확인해 보니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여권도 지갑도 노트북도 안전했습니다. 그 순간 제임스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들렸어요. 부산의 치안 통계는 조작된 숫자일 뿐이야. 하지만 지금 제가 경험한 건 통계가 아니었어요. 진짜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범죄율이 낮은 건 단순히 시스템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KT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KT야, 놀라운 일이 있었어. 사건을 설명하자 KT가 놀라며 말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훔쳐갔다고? 언니, 정말 신기하다. 응, 나도 믿기지 않아. 여기 사람들 정말 다른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임스가 그렇게 조롱했던 부산의 안전함이 허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현실을 만드는 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더 확실한 테스트를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전날의 가방 사건이 우연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임스라면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해운대 근처의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도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극단적인 테스트를 해보기로 한 거죠. 지갑과 노트북을 그대로 테이블에 두고 자리를 떠나는 거였어요. 마이애미에서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화장실에 가지 않고 카페 밖으로 나가서 20분 동안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그 20분이 마치 20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분명히 없어졌을 거야. 노트북도 지갑도 다 없어졌을 거야. KT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3년 전 그날 밤 KT의 가방을 뺏어간 범인의 모습도 함께 떠올랐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카페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자리를 확인하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노트북도 지갑도 심지어 테이블 위에 놓아둔 펜까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여전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고 아무도 제 물건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자리에 앉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도감과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도 카드도 모두 그대로였어요. 노트북도 켜보니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30대 여성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 부산 오셨죠?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까 물건들 두고 나가시는 걸 보고 걱정됐는데 괜찮으시네요. 여기서는 그게 당연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요?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부산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손 떼지 않아요. 그게 우리 문화거든요. 카페에서 자리 맡기 위해 가방이나 책 놓고 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분의 말을 들으며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제임스가 그렇게 의심했던 부산의 안전함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짜 문화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왔는데 거기서는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시구나. 부산에 계시는 동안은 편하게 지내세요. 여기는 정말 안전해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부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카페에서 자리를 맡기 위해 물건을 두고 가는 건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 심지어 해변가 벤치에서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물건을 두고 간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제임스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부산의 치안 통계는 조작된 숫자일 뿐이야. 하지만 제가 경험한 건 통계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정직함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문화였죠. KT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KT야, 오늘 정말 놀라운 실험을 해봤어.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자 KT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언니, 진짜? 20분 동안 놓아두고 갔는데 아무도 안 가져갔다고? 응.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게 당연하다고 하더라. 와, 정말 신기하다. 여기서는 1분만 놔둬도 없어질 텐데. KT의 감탄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새삼 놀라웠어요. 제가 경험한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부산이 안전한 건 경찰이나 CCTV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문화가 진짜 안전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은 공식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부산시청과 부산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범죄 통계와 치안 시스템에 대한 공식 자료를 수집하려고 했거든요. 부산경찰청에서 만난 김경희님은 친절하게 자료를 설명해 주었어요. 부산의 강력 범죄 발생률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건 맞습니다. 특히 야간 범죄율이 낮죠. 혹시 통계의 조작이나 축소 보고는 없나요? 솔직하게 물어봤더니 김경희 님이 웃으며 답했어요. 그런 의심을 하실 만해요. 하지만 우리는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거든요. 조작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시민들의 협조가 더 큰 힘이에요. 시민들의 협조요? 네, CCTV나 경찰 순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시민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려고 노력할 때 진짜 안전한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며칠간 경험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가방을 지켜준 해변의 시민, 길을 알려준 지하철의 시민, 자리를 양보한 젊은이, 당연하다며 미소 지었던 카페의 여성분까지. 시스템보다 시민의 힘이 더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해요. 부산 시민들은 오랫동안 바다와 함께 살아오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시청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산의 치안 정책은 단순히 단속과 처벌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었죠. 호텔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제임스의 말처럼 부산의 허점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보고서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시 야간 치안의 성공 요인 시민의식과 공동체 문화를 중심으로 제목부터 달라졌어요. 수치나 시스템보다는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를 쓰기로 한 거죠. 그때 제임스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리사, 어때? 부산의 허점 찾았어? 역시 조작된 통계였지?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화가 났어요. 제임스의 편견과 냉소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거든요. 제임스, 당신이 완전히 틀렸어요. 부산은 정말 안전한 도시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에요.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다시 보고서 작성에 집중했어요. KT의 트라우마로 시작된 이 여행이 결국 희망의 메시지로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보고서에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부산 시민들의 배려와 신뢰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진짜 안전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강조했죠. 그날 밤 KT와 통화하면서 말했어요. KT야, 세상에는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들이 있어. 언니 목소리가 달라졌다. 뭔가 밝아진 것 같아. 응, 나도 느껴. 여기서 많은 걸 배웠어.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평화로운 부산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평화로움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마지막 날 새벽, 저는 용기를 내서 혼자 해운대 해변으로 나갔어요. 일출을 보고 싶었거든요. 처음 부산에 왔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새벽 5시 30분,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해변을 걸으며 제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KT의 트라우마가 저에게도 전이되어 밤을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평화로운 새벽을 혼자 걸을 수 있게 됐거든요. 해변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요가를 하는 사람들, 저처럼 일출을 기다리는 사람들 모두가 자연스럽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앉으셨어요. 일출 보러 오셨어요? 네, 마지막 날이어서요. 어디서 오셨나요? 미국에서 왔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 먼 곳에서 오셨네. 부산이 어때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특히 사람들이 너무 따뜻해요. 할아버지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산 사람들은 바다를 품고 살아왔어요. 바다처럼 마음이 넓고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문화죠. 바다는 모든 걸 품어주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지난 며칠간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거든요.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바다처럼 포용적이었어요. 그래요. 우리는 태풍도 함께 견디고 풍어도 함께 나누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남을 의심하기보다는 도우려고 하는 거죠.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며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KT의 상처로 시작된 이 여행이 치유와 희망으로 끝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제임스의 냉소와 편견을 뛰어넘어 진짜 아름다운 것을 발견한 거죠.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부산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천만에요. 좋은 기억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언제든 다시 오세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제임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임스, 내 보고서를 기대해도 좋아요. 당신의 편견이 얼마나 틀렸는지 보여드릴게요. 미국에 도착해서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부산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담아서 시민의식이 만드는 안전한 도시 부산 모델의 성공 요인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부서 발표회 날 제임스는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발표를 시작하자 점점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 수치와 함께 실제 경험담을 들려주었어요. 가방을 지켜준 시민, 길을 알려준 사람들, 자리를 양보한 젊은이, 카페에서의 신뢰 문화까지 모든 이야기에 동료들이 집중했어요. 결론적으로 부산의 낮은 범죄율은 조작된 통계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낸 진짜 안전함입니다. 우리 마이애미도 이런 문화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부서장님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보고서네요. 이런 접근 방식으로 우리 정책을 재검토해봐야겠어요. 제임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냉소와 편견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날 저녁 KT와 저녁을 먹으며 부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언니, 정말 신기해. 그런 곳이 진짜 있다니. 응, KT야. 우리가 겪은 일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야. 더 아름다운 곳들이 있어. KT의 눈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언니, 나도 언젠가는 그런 곳에 가볼 수 있을까? 물론이야. 우리 함께 가자.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생각했어요. 부산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통계나 자료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를 되찾게 해준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신뢰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준 것이라고 말이에요. 제임스의 편견과 냉소를 이겨낸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저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을 극복한 것이었어요. 부산의 따뜻한 시민들 덕분에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도 가끔 부산의 일출을 떠올려요. 바다를 품은 사람들의 넓은 마음,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문화,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진짜 안전함을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적의 도시 부산이 제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